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장연구소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장연구소의 장일리고요. 함께 진행을 도와주실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그래도 우리 간밤에 뉴욕 증시 반등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도 기분 좋게 또 녹색불을 켜고 있는데요. 우리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맵을 확인해 보시면 전반적으로 초록색이 그래도 많이 덮여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네. 다 차트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맵이 전지 잘 모르게 녹색불을 많이 켜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 국내 증시도 좀 기대가 되는 하루입니다. 함께 좀 섹터별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11개 섹터의 상위 2개의 자리에 금융주와 기술주가 나란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보기 귀한 그림이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가장 강한 섹터는 금융과 기술에 이어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에너지 섹터도 평균 1% 넘는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11개 섹터 중 총 9개의 섹터가 초록불을 켜냈고요. 2개의 섹터, 유틸리티와 부동산만 소폭의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반등을 하긴 했지만 아직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여기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 이런 요소들이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좀 주시하셔야겠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이번 8일에 나올 고용 보고서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함께 섹터별 흐름과 함께 또 주요 이슈들 함께 짚어드렸고요. 우리 맵을 통해서 또 종목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가장 큰 또 반등을 했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선 에너지 섹터부터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죠. 네. 네, 에너지 섹터 확인을 해보시면 유가가 굉장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에너지 대장주가 조금 엇갈리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엑슨모빌이 지금 별로 선명한 초록불이 켜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히려 소폭의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61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요. 엑슨모빌이 미세 조류에서 바이오 연료를 추출하는 기술 개발에 점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점점 이렇게 좀 다른 그런 방향을 모색을 하면서 약간은 분리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한편 쉐브론은 1%대의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정규장 거래를 105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아래에 좀 더 선명한 종목들을 확인해 보실 텐데요. 옥시덴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에너지주들이 3% 넘는 탄력을 좀 보여줬습니다. 옥시덴탈은 3.02% 오름세 속에 정규장 거래 32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대번 에너지와 마라톤 오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번 에너지 역시 3% 넘게 탄력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지금 장 후반에 크게 탄력받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규장 거래를 40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라톤 오일을 확인해 보시면요. 역시 3.71% 상승폭을 좀 더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정규장 거래 15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너지 관련주 또 이렇게 종목별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또 금리와 관련한 이슈들이 있는 만큼 또 금융주들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금융주 섹터 어떤 흐름 보였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어느 섹터보다도 굉장히 녹색불을 진하게 켜고 있는 바로 금융 섹터인데요. 우선 은행주들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밤사이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한 번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3.24% 상승하면서 1.5291을 기록했는데요. 여기에 또 유럽 주요 증시들도 유럽 주요 은행주들도 함께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을 가졌습니다. 우선 주요 은행주 확인해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2% 넘는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정규장 거래 44달러 선에 마쳤고요. 이어서 JP 모건도 1%대의 오름세 속에 168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웰스파고 역시 2%대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47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어서 시티그룹은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어서 함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시티그룹 우선 1.74% 오름세 속에 72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골드만삭스 출신 인재를 영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레이나 헌팅포드라는 인물을 고용을 해서 앞으로 글로벌 인프라 프랜차이즈 사업에 좀 더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네, 이어서 장연구소에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 다른 종목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은행주 섹터에서, 파이낸셜 섹터에서 저희가 금리 상승 수혜주를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찰스 슈왑과 SVB 파이낸셜 두 종목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9월 23일경에 소개를 해드린 종목인데요. 찰스 슈왑은 간밤에는 3.65% 오름세 속에 정규장 거래 75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찰스 슈왑은 사실 간밤에는 초록불을 잘 켜냈지만 그 사이에 조금
조금 하락을 했던, 등락을 오갔던 그런 흐름이 있어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기준 날짜 이후로는 소폭의 상승세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꾸준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SBB 파이낸셜을 확인해 보시면요. 간밤에 2.47% 오름세 속에 정규장 거래 665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릴 당시에는 640달러 선이어서 그 이후로 20달러 정도 상승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가 또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지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찰스 스왑과 함께 또 확인을 또 해보셨고요. 종목별로 흐름도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금융주 섹터에 이어서 또 팡주들도 기술주 간밤에 또 우리 뉴욕 증시 상승세를 이끌어냈던 또 우리 기술주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팡주들 어떤 흐름 보여줬을까요? 네, 우선 팡주 전반적으로 1~2% 내외의 초록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이제 UBS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마크 해퍼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매도세가 과도하다는 판단에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반등에 나선 페이스북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은 앞서 방송에서 내부 고발자 프랜시스 호건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페이스북의 어떤 비윤리적인 행태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페이스북은 대변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반발하는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프랜시스 호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이 인물에 대해서 회사에서 2년도 채 일하지 않았고 또한 어떤 주요한 결정권이 있는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는 인물이다라고 강하게 좀 반박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2%대의 반등세를 가져가면서 정규장 거래 332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네, 페이스북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이어서 또 아마존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아마존을 확인해 보시면요. 1% 가까운 오름세 속에 정규장 거래 3,221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아마존 저희가 어제 장연구소에서 소개를 해드릴 때에는 굉장히 좀 오랜만에 최장 기간의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6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마존에 대해서 JP모건이 현재 수준에서 30% 정도 잠재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아마존 강세론에 힘을 보태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간밤에 초록불을 함께 켜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넷플릭스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간밤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었는데도 5%대나 점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선보인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또한 국내 이슈로는 오늘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을 하는데 이 영화제에 넷플릭스 OTT 작품이 초대됐다라는 그런 소식들도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5.21% 오름세 속에 정규장 거래 634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도 함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중에서 엔비디아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엔비디아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요? 네, 엔비디아가 지금 별도의 호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주가가 탄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역시 저가 매수세가 많이 유입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엔비디아가 3% 넘게 탄력을 받아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함께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전장에서는 2% 가까이 떨어졌던 지수가 어제는 1% 넘게 좀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엔비디아는 3.64% 오름세 속에 다시 200선을 회복하면서 정규장 거래를 204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네, 그 밖에 살펴볼 또 반도체 관련주가 있죠? 네, 지금 맵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아직 상장되지 않은 반도체 관련 종목 소식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글로벌 파운드리인데요. 연내에 나스닥 상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서류를 공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이터 통신은 상장을 했을 경우에는 250억 달러에 달하는 고평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올해 안에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 장연구소에서도 관련된 소식 혹은 구체적인 일정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소식이 나오는 대로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또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로 반도체 아래에 있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서비스나우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네. 우선 서비스나우가 간밤에 2.5% 오름세 속에 정규장 거래 633달러 선에 마쳤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기존의 목표가가 700달러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796달러로 좀 대폭 상향을 하면서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또 가장 요즘에 잘 나가고 있는 종목이죠. 테슬라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 간밤에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네, 테슬라가 어제는 굉장히 싱그러운 초록불을 켜냈는데 뭐 간밤에는 조금 소폭의 내림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0.12% 내림세 속에 780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3분기 인도량 뭐 최대치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간밤에는 약간 윤리적인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인종차별 피해를 입은 이 흑인 직원에 대해서 1,600억 원을 배상해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직접적인 공격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뭐 회사 화장실에 붙어 있는 문구랄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인종 차별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회사에 이렇게 큰 피해 배상 판결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또한 조금 약간 특이한 이슈도 있는데요. 틱톡에 굉장히 독특한 테슬라 관련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네. 아무도 없는 공동묘지에서 사람을 인지해내는 그런 영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가 설마 귀신도 감지를 하는 거냐 이렇게 조금 SNS상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한 상황입니다. 과연 이 테슬라가 사람을 인지하는 기능을 포함해서 자율주행 기능을 제대로 정교하게 좀 계속해서 보완을 해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갑자기 귀신을 인지하면서 자동차에서 이제 사고가 난다 그러면 조금 위험할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테슬라의 주가 추이 계속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테슬라의 주가 추이와 또 포드 뭐 이제 주가 추이 좀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가는 듯한 칼라를 이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주까지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어서도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는 매도 등급 하향 조정한 그런 종목도 있네요. 네, 맵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로스타운 모터스라는 전기 트럭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 등급을 매도로 강등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역시 뭐 자동차주 중에서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었는데요. 여기에 주가가 11% 넘게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정규장 거래를 5달러 선에서 마쳤는데요. 로스타운 모터스 아무래도 좀 매도 등급 이 소식에 충격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기타 특징주들로 이제 간밤에 또 나왔던 펩시콜라 또 네, 실적 발표가 있었죠? 네, 실적을 발표를 했고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뭐 기술주나 금융주가 주가 탄력을 받은 것에 비하면 소폭의 상승세만을 가져가는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한편 그래도 펩시콜라는 가이던스를 상향을 하면서 앞으로 뭐 어떤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에서 영업이 다시 재개가 되면서 탄산음료 판매량이 늘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펩시코는 0.59% 오름세 속에 정규장 거래를 151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맵에는 없지만 팔란티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팔란티어가 정규장 거래를 마치고 나서 8억 2,300만 달러의 군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굉장히 탄력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출근을 할 때만 해도 8%대 오름세였는데 네. 방금 장영구소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14%대까지 네. 상승세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